강릉 바닷가 작은 반찬 가게. 새벽 4시 30분. 윤미숙 71세. 벌써 일어나 부엌에 서 있습니다. 무생채를 만듭니다. 멸치를 볶습니다. 콩나물을 데칩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35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가게 문을 엽니다. 단골 손님들이 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미숙은 밝게 웃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오늘 오후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합니다. 최진아 때문입니다. 학창시절부터 미숙을 괴롭혔던 동창. 지금도 계속됩니다. 더 큰 문제는 진아의 남편이 대한건설 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미숙의 아들 민호가 그 회사에 다닌다는 것. 그래서 참습니다. 아들 생각에. 오후 5시. 미숙은 가게 문을 닫습니다. 수수한 회색 원피스로 갈아입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택시를 탑니다. 서울 강남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1시간 30분 걸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야 할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미숙은 그 사이에서 작아집니다. 어머, 미숙이 왔네. 진아의 목소리입니다. 크고 날카롭습니다. 응, 진아야. 미숙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야, 너 그 원피스 작년에도 입었잖아. 다른 동창들이 웃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아껴 입는 거야. 아껴 입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반찬 가게에서 얼마나 벌겠어? 미숙은 입술을 깨뭅니다. 참습니다. 아들을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진아가 자기 옆을 가리킵니다. 미숙은 앉습니다. 물 좀 가져와. 미숙은 일어나 물을 가져옵니다.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차가운 거로 다시 가져와. 제대로 못해 진짜. 미숙은 다시 물을 가져옵니다. 다른 동창들이 속삭입니다. 미숙이 참 착하긴 해. 착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지. 왜 저래? 미숙 아들이 진아 남편 회사 다니잖아. 아, 그래서구나. 미숙은 그 말들을 듣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음식이 나옵니다. 하나에 8만 원. 미숙은 놀랍니다. 반찬 몇백 개를 팔아야 하는 돈입니다. 식사가 진행됩니다. 진아는 계속 미숙을 부립니다. 냅킨 좀 가져와. 소금 좀 건네줘. 저기 웨이터 좀 불러봐. 미숙은 묵묵히 따릅니다. 동창들은 그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나갑니다. 미숙은 화장실에 갑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왜 이렇게 살까?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진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숙아. 응? 너희 아들 우리 회사 잘 다니지? 응, 덕분에. 잘 다니긴. 요즘 회사 분위기 안 좋아. 어떤 새끼가 내부 고발을 했거든. 회사 망신시키는 배신자. 미숙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 새끼 찾으면 인생 작살낼 거야. 가족들까지 다 망하게 만들 거래. 미숙은 숨이 막힙니다. 혹시 아들이? 너희 아들도 조심해야 할 거야. 괜히 나섰다가 잘리면 큰일이잖아. 뭐, 내가 내 얼굴 봐서 당분간은 안 자르게 해줄게. 난 내가 나한테 계속 잘하면 말이야. 알았지? 미숙은 고개를 숙입니다. 고마워 말해줘서. 진아는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자리로 돌아갑니다. 미숙도 따라갑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들이 괜찮을까? 모임이 계속됩니다. 미숙은 진아의 시중을 듭니다. 가방을 들어주고, 코트를 챙겨주고, 택시를 불러주고, 하녀처럼 움직입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미숙은 견디기 힘듭니다. 어지럽습니다. 속이 메스껍습니다. 진아야 미안한데?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진아는 미숙을 노려봅니다.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뭐? 지금 가겠다고? 응, 정말 몸이. 내가 기분 좋은 게 못마땅한 거지?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아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네가 어디서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진아야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 순간입니다. 짝!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립니다. 진아의 손이 미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갑니다. 뺨에 손자국이 남습니다. 레스토랑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미숙은 뺨을 감싸고 서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동창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입니다. 한 여자가 레스토랑 입구에 서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 차가운 눈빛. 윤지우입니다. 미숙의 며느리. 변호사. 지우는 같은 레스토랑에서 고객과 미팅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하지만 그때 미숙과 눈이 마주칩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젓습니다. 오지 마. 제발 오지 말라고. 지우는 멈춥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을 이해합니다. 내가 나서면 아들이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지우는 천장을 봅니다. CCTV가 있습니다. 변호사 지우가 깨어납니다. 이건 증거가 있어. 지우는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돌아갑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우는 레스토랑 매니저를 찾아갑니다. 변호사 윤지우입니다. CCTV 영상이 필요합니다. 매니저는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폭행 사건입니다. 지금 당장 복사해 주세요. 매니저는 서둘러 영상을 USB에 담습니다. 지우는 USB를 받아 가방에 넣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옵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기다립니다. 1시간이 지납니다. 드디어 레스토랑 문이 열립니다. 동창들이 나옵니다. 진아가 가장 당당하게 걷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지우는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목소리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숙이 나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립니다. 뺨을 감싸고 있습니다. 지우는 일어섭니다. 어머니. 미숙은 놀라 고개를 듭니다. 지우가 서 있습니다. 지우야. 너 왜? 같이 가요, 어머니. 미숙은 눈물을 흘립니다. 너 다 봤구나. 네, 봤어요. 창피하다. 이런 모습 보여서. 어머니 창피한 건 저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아니고요. 지우는 미숙을 부축합니다. 택시를 탑니다. 강릉으로 향합니다. 택시 안에서 미숙은 계속 옵니다. 지우야, 민호한테는 말하지 마. 민호가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어머니, 제발 민호만은 모르게 해줘. 민호는 착한 애야. 이런 거 알면 너무 힘들어할 거야. 지우는 미숙의 손을 잡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멍한 얼굴로 천장을 봅니다. 어머니 지우야. 민호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을 봅니다. 놀랍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뺨이 부었어요. 미숙은 손으로 가립니다. 아니야, 그냥 넘어져서. 넘어져서요? 어디서요? 민호는 다가옵니다. 손자국이 선명합니다. 이건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가 때렸어요? 미숙은 고개를 돌립니다. 아무도 안 그랬어. 민호야, 괜찮다니까? 괜찮긴요. 민호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합니다. 민호 씨, 일단 어머니 앉으시게 해드려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입니다. 민호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어머니를 때렸어요? 지우가 입을 엽니다. 민호 씨, 제가 봤어요. 레스토랑에서 어머니가 폭행당하시는 걸요. 민호는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동창 중에 최진아라는 분이 어머니를 때렸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쥡니다. 그게 누구예요? 왜 어머니를 때려요? 미숙이 조용히 말합니다. 민호야, 그 사람은 내 다니는 회사 사장 부인이야.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네? 회사 사장 부인이요? 응. 박태수 사장 부인. 최진아.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민호는 충격을 받습니다. 미숙은 계속 말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진아는 나를 괴롭혔어. 졸업하고도 똑같았고. 그런데 네가 그 회사에 다닌다는 걸 알고부터는 더 심해졌어. 어머니, 나는 참았어.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진아 비위 거스르면 너한테 피해가 갈까봐. 민호는 일어섭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아니야, 민호야. 너 때문이 아니야. 어머니, 민호는 소리칩니다. 저 때문이잖아요. 제가 그 회사 다녀서 어머니가 맞으신 거잖아요. 지우가 일어나 말합니다. 민호 씨, 진정하세요. 진정이 돼요? 어머니가 나 때문에 맞았는데. 민호는 벽을 칩니다. 주먹이 벽에 부딪힙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아프니까요. 지우는 민호의 어깨를 잡습니다. 민호 씨, 앉아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민호는 천천히 앉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을 봅니다. 저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레스토랑 CCTV 영상이요. 어머니가 폭행당하신 장면이 다 찍혀 있어요. 미숙이 놀라 말합니다. 지우야, 그건 안 돼. 어머니,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저는 그 여자를 폭행죄로 고소할 거예요. 안 돼. 미숙은 소리칩니다. 그러면 민호가 어떻게 돼? 민호가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해? 지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법은 피해자 편이에요. 어머니가 맞으신 건 범죄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때 민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지우 씨, 저 이미 회사에서 찍혔어요. 지우와 미숙이 민호를 봅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사실은 제가 회사 비리를 발견했어요. 회계 부정이요. 그래서 익명으로 내부 고발을 했어요. 미숙이 놀랍니다. 민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정직하게 살라고. 잘못된 건 바로잡으라고. 그래서 전 고발했어요. 민호는 목이 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다 알아냈어요. 익명이었지만 제가 한 거라는 걸 눈치챘나 봐요. 지우는 조용히 듣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합니다. 그 후로 회의에서 배제되고 동료들이 저를 피하고 상사는 노골적으로 압박했어요. 어제 상사가 저를 불러서 그랬어요. 회사 분위기 파악 못하냐고. 괜히 나서서 회사 망신시켰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각오하라고. 민호는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이제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이에요. 미숙이 민호를 안습니다. 민호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혼자 그렇게 힘들었구나.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호는 미숙을 봅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맞으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정의롭게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지우가 두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민호 씨, 어머니, 들어보세요. 지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호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옳은 일을 한 거예요. 회사가 잘못된 거지 민호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우는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한 건 최진아라는 그 여자예요. 폭행한 사람이 범죄자예요. 미숙이 묻습니다. 하지만 지우야, 고소하면 민호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지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반대예요. 제가 그 여자를 고소하면 이 모든 게 드러나요. 회사 비리도 내부 고발자 보복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폭행도요. 지우는 두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저 변호사예요. 법으로 사람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제가 어머니와 민호 씨를 지킬게요. 저 믿어주세요. 민호는 한참 망설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지우 씨. 믿을게요.
미숙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우는 두 사람을 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이겨내요. 그날 밤, 지우는 방에서 USB를 꺼냅니다. 노트북에 연결합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진아가 미숙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장면, 냅킨을 건네라고 하는 장면, 그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 완벽한 증거야. 지우는 영상을 여러 번 봅니다. 각도도 좋고 화질도 선명합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지우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폭행 일시 장소,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그리고 동기까지. 왜 진아가 미숙을 괴롭혔는지, 민호와 회사의 관계까지 모두 정리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지우는 결심합니다. 반드시 진아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그리고 대한건설의 비리도 함께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납니다.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합니다. 대표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대표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폭행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연결된 회사 비리 건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대표는 지우를 봅니다. 어떤 사건인데? 지우는 자료를 꺼내 보여줍니다. 대표는 자료를 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잡한 사건이네. 자네가 할 수 있겠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지우의 눈빛은 단호합니다. 대표는 그 눈빛을 보고 허락합니다. 좋아. 진행해 보게.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며칠 뒤, 민호는 대기 발령을 받습니다. 출근은 하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통보. 민호는 매일 회사에 나가 빈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동료들은 민호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이민호 씨, 오늘도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앉아만 있어요. 상사는 비웃듯 말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민호를 부르지 않습니다. 민호는 혼자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사장 아들과 마주칩니다. 민호의 직속 상사입니다. 이민호 씨, 아직도 여기 있네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당신 때문에 회사가 난리예요. 감사 들어오고 거래처 끊어지고. 각오하고 기다려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상사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던데요. 당신 어머니도 반찬가게 한다면서요? 참 웃기죠. 반찬가게 아들을 채용해줬더니 회사 망치려고 들다니. 민호는 주먹을 꽉 쥡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어머니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아, 맞다. 우리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랑 친구라던데. 모임에서 자주 만난다면서요? 민호는 고개를 듭니다. 상사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당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시중 다 든다면서요? 딱하더라. 그래봤자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왜요? 화났어요. 그럼 때려보든가. 어차피 당신 여기서 나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상사는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갑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떱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민호야, 밥 좀 더 먹어. 입맛이 없어도. 미숙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민호는 억지로 밥을 떠먹습니다. 지우는 그런 민호를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그날 밤, 반찬 가게에도 위생신고가 들어옵니다. 보건소 직원이 옵니다. 냉장고를 뒤집니다. 여기 유통기한 지난 김치 있네요. 아니에요. 그거 어제 담근 김치예요. 유통기한이 어디 있어요? 미숙은 황당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일주일 처분입니다. 영업정지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미숙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남편이 달려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반찬 가게 깨끗하게 운영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신고가 들어왔으니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남기고 갑니다. 미숙과 남편은 가게 앞에 주저앉습니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거야?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거야? 미숙은 목 놓아 웁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립니다. 지우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그 소식을 듣습니다. 미숙은 부엌에서 울고 있고 민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우는 미숙을 부축해 소파에 앉힙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우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반찬 가게가 일주일이나 문 닫으면 단골 손님들 다 떠나가. 그럼 우리 뭘 먹고 살아? 지우는 미숙의 손을 꽉 잡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보복이에요. 제가 증거를 다 모았어요.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지우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다음 날, 지우는 법무법인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반찬가게 위생신고 건을 조사합니다. 모든 신고가 같은 IP에서 접수되었습니다. 그 IP를 추적하니 대한건설 사무실입니다. 역시 조직적인 보복이야. 지우는 대한건설 회계 자료도 입수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페이퍼컴퍼니 차명계좌, 이중장부.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지우는 동료 변호사에게 말합니다. 이거 봐요. 대한건설 대표 박태수가 친인척 회사로 수십억을 빼돌렸어요. 납품 단가도 시세의 3배예요.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네요. 그리고 여기 봐요. 내부 고발자로 지목된 직원에게 대기 발령을 내리고 그 직원 부모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 집요하게 위생신고를 넣었어요. 이것도 명백한 보복이에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정도면 형사고소감이에요. 지우는 대표에게 보고합니다. 대표님, 대한건설 대표 박태수와 그 부인 최진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인도? 네. 폭행 혐의와 공모 혐의가 있습니다. 지우는 미숙이 맞은 CCTV 영상도 제출합니다. 대표는 영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립니다. 이건 너무 심하네. 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대표는 허락합니다. 지우는 곧바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며칠 뒤, 경찰이 대한건설로 향합니다. 경찰입니다. 박태수 대표 계십니까? 비서가 놀라 달려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박태수 대표 어디 계십니까?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회의 중단시키고 나오시라고 하세요. 수사관들이 대표실로 들어갑니다. 박태수는 회의 중입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태수가 소리칩니다. 경찰입니다. 박태수 씨, 횡령과 배임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동행해 주시죠. 이건화. 내가 누군 줄 알아? 당신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봐라. 협박은 추가 혐의가 됩니다. 조용히 하시죠. 박태수는 끌려나갑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봅니다. 지우는 곧바로 최진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고급 아파트입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최진아가 나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우는 신분증을 보입니다. 변호사 윤지우입니다. 최진아 씨 폭행 혐의로 고소되셨습니다. 뭐라고? 폭행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난달 17일 레스토랑에서 윤미숙 씨를 폭행한 혐의입니다. 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건 그냥 친구 사이에 장난친 거야. 폭행이 아니야.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죠. 경찰이 진아에게 다가갑니다. 진아는 소리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남편이 누군데? 남편분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뭐? 진아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잠깐만.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경찰서에서 하시죠. 진아는 끌려나갑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그 모습을 구경합니다. 진아는 얼굴을 가리며 옵니다.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우는 차갑게 앞만 보고 걷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옵니다. 중견건설업체 대한건설 대표와 그 부인이 횡령과 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민호와 미숙은 TV 앞에 앉아 뉴스를 봅니다. 박태수와 진아가 경찰서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사람들이.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민호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봅니다. 지우가 집에 돌아옵니다. 어머니, 민호 씨 뉴스 보셨죠? 미숙과 민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우는 두 사람 앞에 앉습니다. 제가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지켜드린다고. 미숙은 눈물을 흘립니다. 지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호도 눈물을 흘립니다. 지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두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며칠 뒤, 대한건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대표가 조사받자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끊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회수합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떱니다. 우리 월급은 나오는 거야?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대표님은 언제 돌아오시는 거야? 사무실은 술렁입니다. 민호의 직속 상사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다 이민호 때문이야. 그 새끼만 없었으면.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말에